같은 날 메타는 9% 뛰었고 마이크론은 10% 넘게 빠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역대 최고 실적 낸 그 마이크론이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음날 급락하면서 코스피 8,000선이 깨졌고요. 슈퍼사이클 끝났다는 말이 벌써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형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하루 만에 끝난 걸까요? 오늘은 세 개만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메타클라우드가 진짜 칩 수요를 줄이는 건지. 둘째, 왜 최고 실적 낸 마이크론이 이렇게 빠졌는지. 셋째, 5일 뒤 삼성 하이닉스 실적 앞에서 이 공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놀란 마음부터 가라앉히고 하나씩 같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파는 메타컴퓨트라는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어요. 시장은 이걸 AI 연산이 남아돈다, 앞으로 칩 투자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공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10% 넘게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락한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다음날 증권가에서 실제로 AI 수요가 줄어든 건 확인된 게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진짜 꺾인 건지 아니면 놀란 마음이 만든 과잉 반응인지, 거기서 오늘 얘기가 갈립니다. 자, 차분히 정리해 줄게요. 놀란 마음부터 가라앉히고 구조를 봅시다. 오늘 여러분한테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이거예요. 메타 쇼크는 수요가 사라진다는 신호가 아니라 AI 인프라가 드디어 돈 버는 사업으로 진화한다는 신호에 가깝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칩을 더 사게 만드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두 갈래로 풀어볼게요. 여기서 통념을 하나 깨고 갈게요. 다들 메타가 클라우드 하면 칩 그만 사겠네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메타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하고 GPU에 1,000억 달러가 훌쩍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예요. 그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깔아놓고 보니 내부에서 다 못 쓰는 여유분이 생긴 겁니다. 그 남는 걸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칩 사는 걸 멈춘다는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죠. 산 걸로 투자비까지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회수가 되면 더 자신 있게 더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새로운 흐름이에요. 앞서 스페이스X 같은 데도 남는 컴퓨팅을 외부에 파는 전략을 먼저 보여줬거든요. AI 인프라를 비용이 아니라 돈 버는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증권도 딱 이렇게 봤습니다.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이 본격화되면 AI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더 늘 수 있다고요. 물론 시장이 왜 겁먹었는지도 인정을 해야죠. 여유분이 있다는 게 과잉 투자였나 하는 의심으로 번질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건 가능성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매듭이에요. 저도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실적 좋다며 근데 왜 빠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이 두 종목이 2분기에만 주가가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메타라는 뉴스가 툭 하고 방아쇠를 땡기니까 그동안 쌓였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지금 반도체가 미국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인 19.7%까지 왔어요. 5년 전엔 5%였는데 4배가 된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마이크론은 예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발표 뒤에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진 적이 있어요. 실적하고 주가가 따로 논 거죠. 물론 그때랑 지금은 환경이 다르니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지만 핵심은 같아요. 이번 급락의 원인이 수요 지표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너무 쏠렸고 너무 올랐고 뉴스가 트리거를 당겼다는 거예요. 이건 펀더멘털 훼손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걸 급등 뒤에 한번 쉬어가는 눌림으로 볼 수 있어요. 새로 보시는 분이라면 5일 뒤 삼성 실적에서 진짜로 주문이 줄었는지 가이던스가 꺾였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공포에 던지는 게 제일 위험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메타는 칩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산 걸로 돈까지 벌겠다는 겁니다. 그건 수요의 끝이 아니라 진화예요. 메타 급등 대 반도체 폭락이라는 그림, 이제 왜 이렇게 갈렸는지 풀어볼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노이즈로 크게 빠졌지만 우리가 볼 건 하루치 주가가 아니라 실제 고객사 주문하고 장기 공급기와 흐름이에요. HBM, 서버용 D램, 기업용 SSD로 수요가 계속 번지고 있어서 메타가 클라우드 한다고 이게 곧바로 메모리 주문 축소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급등 폭이 컸던 만큼 낙폭도 큰 변동성 최전선이에요. 메타는 수요 파괴자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돈으로 바꾸는 선두주자로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칩 총수요를 키우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도체만 유독 폭락했느냐? 답은 쏠림이에요. S&P 500 비중이 사상 최고까지 몰려 있으니 차익 실현 1순위 표적이 된 겁니다. 이건 수급이 쏠림 문제지 업황이 훼손된 게 아니에요. 이 둘을 꼭 구분하세요. 쏠림은 시간이 풀어주고 진짜 훼손은 지표가 말해줍니다. 겁을 안 주되 냉정한 얘기 하나는 하고 갈게요. 이 메타노이즈가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7월 말에 빅테크들 실적이 나오는데 그때 AI 과잉 투자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이 심해서
당분간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 추격해서 사는 것도 겁나서 다 던지는 것도 둘 다 위험합니다. 상황별로 짧게 짚을게요. 평단이 낮은 분은 급등 뒤 눌림으로 보고 느긋하게, 평단이 중간인 분은 5일 뒤 삼성 실적 확인하고 대응, 평단이 높은 분은 변동성 구간이니 분할로 평단 관리, 이제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사이드카 걸리는 날 추격하지 말고 실적 이벤트 전후로 나눠서 접근하세요. 그럼 뭘 보면 업황훼손이 아니라 눌림이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7월 7일 삼성 잠정 실적에서 실제 수요가 멀쩡한지, 발표 코멘트에서 하반기 HBM 수요가 견조한지를 먼저 보세요. 거기에 외국인이 현물을 다시 사는지, 필라델피아 지수하고 마이크론이 반등하며 센티가 회복되는지, 7월 10일 하이닉스 ADR 수요 예측이 정상적으로 흥행하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까지, 이런 신호가 서너 개 같이 켜지면 이번 건 업황이 깨진 게 아니라 그냥 놀란 마음이 만든 눌림이었다고 정리해도 됩니다. 반대로 진짜 위험 신호는 따로 있어요.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판별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실적에서 실제 주문이 줄고 가이던스가 내려가고 장기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게 확인될 때, 그리고 메타가 빌려주는 게 구형 GPU 위주인지 아니면 캐펙스 가이던스를 계속 올리는지 그 성격도 보세요. 주문 줄고 가이던스 꺾이는 게 보이면 그때는 놀란 마음이 아니라 진짜 업황 훼손으로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딱 그 조건이 보이기 전까진 과잉 반응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맞아요. 정리할게요. 어제 급락은 슈퍼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돈 버는 사업이 되는 전환점에서 나온 너무 오른 뒤에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공포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말고 5일 뒤 실적에서 실제 수요가 훼손됐는지를 여러분 기준으로 차분히 확인하세요. 방향은 아직 위쪽으로 보지만 호흡은 길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센티멘트 과잉 반응이냐, 업황 훼손이냐를 가르는 판별 체크리스트는 댓글에 체크리스트 남겨주시면 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7월 7일 삼성 실적 나오는 날 바로 같이 확인하세요.